지난해 전북 군산에서 50대 남성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참혹하게 살해한 뒤에 농수로에 유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여대생과 주부 등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 교도소에서 8년을服역했었습니다. 이 출소한 지 1년 만에 또 살인까지 저지른 건데요. 어제 1심에서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죠. 어떤 사건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3월 22일 날 있었던 예. 사건인데요. 그 사건 자체가 본인의 아내를 이제 살해하게 된 건데 이 사람이 결혼이 5번째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살해 당하신 분도 5번째 아내거든요. 예. 그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건 현장에 11k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피해 여성의 언니가 발견됐는데 예. 이 언니도 심하게 폭행당한 채 전깃줄하고 그다음에 테이프로 결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그 언니까지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는 게 아내를 폭행하다 분에 못 이겨서 칼로 찌른 적도 있었다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요. 성적인 고문을 했고 그리고 몸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긴 적도 있었다. 네. 그래서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가정 폭행의 단위를 넘어서는 아주 심한 폭행에 당이고 또 뭐 문신까지 새겼다고 하니까 심적으로도 상당히 큰 충격을 주는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에 이 성폭행 전과 때문에 전자발찌를 채운 관리 대상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리고 전자발찌 20년간 부착하게 돼 있는데 검거될 당시에는 전자발찌를 본인이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법에 그것도 유척되는 행위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과 경기 지역에서 여대생, 주부 등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요. 2018년 3월에 출소하고 1년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잔혹한 범행을 했었고요. 유치장에서 이 사람이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손톱깎이를 삼켰어요. 그래서 손톱깎이를 삼키다 보니까 결국은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아마도 이 경찰은 조사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이 남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시민위원회라는 곳에서 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지난달에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이 보통은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해야 맞는데 이번에는 구형을 하지 않고 좀 고민이 필요하니 향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검찰시민위원회라는 것이 열린 건데요. 많은 분들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검찰시민위원회라는 것은 법원으로 치면은 배심원하고 좀 유사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 시민들이 이제 기소 여부나 양형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형량을 구형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시민들은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이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위원회의 경우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인 효력만 있기 때문에 검찰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기징역 구형을 했던 것이 아니고 사형을 구형한 거네요. 시민위원회의 경우에는 사형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은요?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요? 근데 남성은 재판 내내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우발적이었다 계속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타당하다고 보진 않지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폭력 사건, 다른 폭력 사건으로 아내가 본인을 고소했다는 거죠. 그걸 합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거절하니까 화가 나서 홧김에 범행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아내를 때린 건 맞지만 살해할 의도 자체는 없었고 달래주는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성폭행 혐의도 함께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폭행과 살인 두 가지 범죄로 지금 기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변호인 측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고인이 이제 아내를 농로에 버리고 갔어요. 유기하고 갔는데 그건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이지 일부러 버리고 간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상황과 폭행 정도 등을 감안했을 때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내롱갑 남성의 딸은 지난해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가 이 응당한 벌을 받게 해달라 이런 촉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크게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 딸이 교도소 안에 있는 아버지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면서 만약 아버지가 출소한다면 다음 희생자는 내가 될 것이다. 뭐 이랬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본인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내를 살해한 것이 우발적이라고 가명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범행 전날 새어머니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다녔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출소를 하거나 이번에 처벌을 제대로 안 받게 되면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보복을 가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예를 들면 아까 6번의 성폭행을 했다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전자발찌를 20년 동안 차게 돼 있고 예. 8년이라는 동안 징역을 살았는데 그 모든 범행 과정이 8년이라는 것도 너무너무 본인은 약하다고 주장한다. 이러면서 본인이 이전에도 지금 이번에 국민청원 올리기 전에도 또 국민청원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예. 내용에 아버지의 범행 행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두려운 것이 만약에 아버지가 이번에 처벌을 안 받고 풀려나게 되거나 아니면 일찍 풀려나게 되면 가장 먼저 본인을 찾아와서 보복을 할 것이다. 그게 너무 두렵다. 왜냐하면 본인이 청와대 게시판에 글도 올리고 인터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했기 때문에 예. 본인이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좀 약간 좀 그 섬뜩한 얘기들이 좀 드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자신의 죄를 엄중하게 밝혀달라고 호소한 딸과 검찰을 또 고소하겠다고 그러면서요? 네, 실제로 고소를 했다라고 예. 합니다. 지금 전북지방경찰청의 한 형사로부터 이 안 씨의 딸이 자신이 고소를 당했다라는 내용을 예.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고소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검찰의 경우에는 자신을 상대로 강압 수사를 했다라는 내용이고 이 딸에 대해서는 위증을 했다. 네. 지금 출석을 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위증을 했다라는 취지인데요. 사실 이 딸을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검찰 측이 아니라 이 안 씨였다고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러놓고 사건 현장에도 없었는데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따졌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검찰과 딸에게는 막 반박을 하면서 판사에게는 네. 32차례나 반성문을 보내는 약간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이런 상황이면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혹시 2심에서 감형이 되거나 이렇게 돼서 다시 사회로 나갈 가능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지금 계획적인 살인이었냐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범행 현장을 떠난 직후에 목사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아내를 살려달라라는 취지로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 목사라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당시에 살인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를 좀 판가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쟁점이 돼서 항소심에서 좀 판결이 뒤집힌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이 딸에 대해서 고소장을 낸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사들이 이제 항소심 판사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사람이 나왔을 때 이런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